근로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HRD넷에서 확인하세요. 중요한 건 토마토 패스에서 내일 배운 카드로 수강하고 장학금도 받아가세요. 웃고 더블로 가! 내일 배운 카드로 토마토 패스와 함께하세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손 씻기는 자주,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해주세요.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2팔 간격, 충분히 거리를 두세요. 환기는 자주,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곳은 소독해주세요. 행사나 모임 등 사람이 많은 곳은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아플 땐 외출하지 말고 쉬어주시고요. 증상이 지속되면 1339 콜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코로나19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권투자번역 대행인 문제풀이를 담당하는 이재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4시간에 걸쳐서 증권 관련 법조 문제풀이 진행했습니다. 10문제 출제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문제수에 비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유지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여러분 고득점에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우리 영업실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영업실무 10문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문제수에 비해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과 우리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꼭 풀어보셔서 이 부분에서 반드시 고득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제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교재 5번. 자, 한번 보죠. 금융투자 관련해 여러분, 금융투자, 소위 말하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바로 매니지먼트 해갖고 CRM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메모리, 용어가 조금 아직 효과가 굳었네요. 자, 그래서 금융투자 관리에 관한 설명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죠, 여러분. 자, 틀린 거 물어본 것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본 문제 여러분 별표 3개 정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문제는요, 금융투자관리, 소위 말하는 우리 CRM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1번. 고객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고객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고객과의 관계죠. 그래서 여기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바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자, 요게 바로 뭐다, 여러분? 금융투자관리라는 CRM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 문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CRM의 영역을 좀 살펴본다면, 영역, 요것도 여러분, 우리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니까 꼭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첫째, 우리 CRM의 영역을 살펴보면 고객, 그죠? 그래서 고객을 제일 먼저 유지하고요. 고객 유지. 그 다음에 고객 유지 확보. 그 다음에 고객 개선, 요거를 개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 3가지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CRM의 영역을 좀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객 유지, 그 다음에 고객 확보, 그 다음에 고객 개발, 이 3가지가 CRM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번은 맞는 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고객의 만족과 충성도를 제고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금융투자관리라는 것은 고객의 만족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기업 및 조직의 어떤 지속적인 운영이라든지 확장, 발전을 추구하는 고객 관련 제반 프로세스 및 활동을 말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4번. 판매 촉진을 통한 회사의 어떤 지속적인 매출과 장기적인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자, 4번에 여러분 바로 CRM의 목표를 말하네요. 자, 이때 여기서 4번에서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판매 촉진을 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CRM은 고객의 만족입니다. 고객 만족을 통하여. 그래서 고객 만족을 통해서
조금 글씨가 깨졌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자, 여기서 판매 촉진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고객 만족을 통한.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아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투자 관련해서 어떤 고객을 바로 보다 편리하고 행복하게 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객의 만족을 통한 회사의 어떤 지속적인 매출과 또는 장기적인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CRM의 목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금융투자 관련 문제가 되겠네요. 자, 성공적인 금융투자 관련 CRM의 전략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존의 고객 서비스와 기존의 고객 서비스와 그 다음에 CRM의 차이점, 요걸 구분하는 문제다. 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문제도 여러분 역시 별표 3개 정도 좀 표시해 주시고요.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CRM에서 제일 먼저 1번 고객 획득이 나오네요. 자, 기존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고객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CRM에서는 고객 획득이 아니라 이미 획득된 고객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결론, 고객 획득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고객 유지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죠. 그렇죠, 여러분. CRM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생 고객 가치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옳은 전략에서 본 문제 정답이 되는 걸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자, 판매 촉진 중심이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기존 고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CRM에서는 바로 고객 서비스 중심이죠. 고객 서비스 중심.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장 점유율은 기존 고객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 CRM에서는 고객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고객 점유율.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여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성공적인 금융투자의 전략을 살펴본다면 첫째 1번 고객 획득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고객 유지다. 그 다음에 2번 어떤 평생 고객 가치 개념을 도입해서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역시 이게 바로 CRM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판매 촉진 중심이다. 아니더요. 뭐다? 고객 서비스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시장 점유율 중심이다. 아니죠.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고객 점유율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요 관련된 우리 금융투자관리라는 CRM의 전략 역시 꼭 남은 부분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10번 문제. 자, 여기부터 이제 고객 상담에 관련된 문제네요. 고객 상담. 그래서 10번 상담 활동의 어떤 효율을 증대하는 요령으로 잘못된 것. 자, 틀린 거 찾아봐라. 그 얘기 되겠죠, 여러분? 자, 본 문제도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3개. 자, 그러면 요 본 문제는 뭐를 말하냐? 상담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요령이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1번 상담 진척별을 고객별로 작성 관리된다. 그렇죠? 고객마다 어느 정도까지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상담 진척도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어떤 표준화된 상담 화법이라든지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그렇죠? 미리 사전에 작성하고 연습한 후에 활용해야 된다. 역시 뭐 맞는 말이죠. 1번과 2번 다 맞는 말인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신만의 화법이라든지 또는 테크닉을 발굴 개발해서 가슴에서 느껴지는 공감대를 형성하더라.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슴에서 느껴지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3번도. 자, 4번. 자신만의 최적 시간을 적극 활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결론 4번이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여기서 최적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자신만의 최적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다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최적 시간을 적극 활용하라. 고객한테 상담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고르는 거죠.
제가 강의할 때도 가끔가다 보면 여러분 쉬는 시간에 10분 쉬는 시간에 세법에 대한 개별적인 질문한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럼 저도 이 쉬는 시간에 잠깐 쉬어야 되는데 그때 개인적인 질문하면 상당히 제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을 받아주기가 힘든 거죠. 자, 고객하고도 똑같죠. 고객하고 상담할 때도 그 고객이 가장 편한 시간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틀린 말에서 자신만의 최적 시간이 아니라 누구다 여러분 고객의 최적 시간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 정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13번이 되겠네요. 자, 고객 상담이죠, 여러분. 고객 상담의 프로세스로 옳은 걸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프로세스는 뭐 진행 순서, 진행 정도다 알아보시겠죠. 즉, 요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그 고객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이냐, 뭐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좀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고객 상담의 어떤 진행 순서를 본다면 제일 먼저 고객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과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고객이 나를 믿고 나 또한 고객한테 신뢰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관계 형성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 형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고객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이 고객의 현재 시점의 상태와 앞으로 미래에 원하는 상태의 요 차이, 요걸 바로 갭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니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즈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고객의 현재의 상황과 이 사람의 미래의 일정 기간 후에 원하는 상태, 그 차이점을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다? 니즈라는 거죠. 그 니즈를 탐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니즈 탐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탈락됐네요. 그러면 자동으로 답은 몇 번 되는 거죠, 여러분? 2번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 푸는 요령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니즈를 참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을 설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설득하고 해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고객으로부터 뭘 받아야죠? 동의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상품을 판매하는 클로징 마무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1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고객 상담의 프로세스를 보면 제일 먼저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고객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를 탐구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문제에 대한 설득과 해법을 제시한 다음에 그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고 마무리하는 클로징이다. 이것이 바로 고객 상담의 프로세스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이 되겠네요. 자, 고객의 니즈에 대한 설명서 옳은 것을 묶은 것 찾아봤네요, 여러분. 자, 역시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별표 3개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고객의 니즈가 뭐냐? 이거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보죠. 첫째, 기업. 고객의 니즈라는 것은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문제다. 맞는 말이죠.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둘째, 니은이죠. 고객이 난처해 하고 있는 거. 지금 어려운 일이 뭐냐? 그것도 역시 고객의 니즈가 되겠죠, 여러분. 디귿. 고객이 원하고 있는 것과 바라고 있는 점. 그래서 앞으로 내가 현재는 이렇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가 지금 아직 미혼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결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주택이 있어야 된다. 근데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가지고 주택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을 것이냐? 내가 이러한 원하는 거와 바라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아파트도 벌써 증여해 줬어요. 청약도 했고요. 자, 이런 고객이 원하고 있는 거와 바라고 있는 점이 다 역시 고객이 뭐다 여러분? 니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리을 볼까요? 현재 고객이 처한 상태, 현재의 시점이죠, 여러분. 현재의 상태. 그래서 현재 고객이 처한 상태와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서 미래에 바라는 상태의 갭이 뭐죠, 여러분? 차이죠, 여러분. 차이. 그래서 현재 고객의 상태, 지금 현재 무주택 상태다. 무주택 상태다. 그런데 내가 5년 후에는 주택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택을 취득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 이 현재 시점에서의 무주택이라는 상황과 5년 후에 일정한 기간 후에 5년이라는 뭐 일정한 기간 후에 내가 원하는 상태, 요 차이, 요 갭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고객의 니즈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14번을 보시면 여러분 고객의 니즈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기업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 모두 고객의 니즈에 관한 설명임을 확인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본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뭐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이 되겠네요. 16번. 자, 요거는 바로 질문의 수법을 물어봤는데 질문의 수법을 물어보기는 거죠. 자, 본 문제 어쨌거나 여러분 별표 2개 정도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볼까요? 16번. 대화를 짧고 간결하게 이끌어 상담 시간을 단축하여 대기 고객이 많을 경우 신속하게 여러 고객을 처리할 수 있는 질문의 수법이 뭐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문의 수법은 뭐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확대형 질문,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기본서에서 나와 있는 질문의 수법은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확대형, 개방형, 폐쇄형. 그러면 축소형은 뭐냐? 요거는 그냥 보기 질문을 사선지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 3가지가 현재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질문 수법 3가지가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현 문제는 대화를 짧고 간결하게 이끌어서 상담 시간을 단축하여 대기 고객이 많을 때 신속하게 여러 고객을 처리할 수 있는 질문의 수법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럼 이 중에서 확대형 질문과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되냐? 바로 이것이 이러한 질문의 수법은 바로 뭐다 여러분? 폐쇄형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수법도 여러분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 수법의 종류와 특징 이것을 꼭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풀기 전에 이 질문의 수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필수 핵심 정리로서 여러분 질문의 수법 3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하도록 하죠.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제일 먼저 폐쇄형이 나왔네요. 한번 보죠. 폐쇄형 질문이 뭐냐? 자, 폐쇄형 질문은 예 또는 아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자면 yes 또는 or, no 그러겠죠. 그래서 yes냐, no냐 이러한 어떤 간단한 대답을 유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사원이죠, 여러분. 직원이 선택한 어떤 특정 화제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객의 대답을 yes 아니면 no로 한정시켜서 하는 질문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폐쇄형 질문이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폐쇄형 질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화의 각도를 제한한다. 어떤 대화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이제 일정한 분야로 제한을 하며 상담원이 어떤 대화의 즉 영업사원이 대화의 상황을 유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기법이 바로 뭐다 여러분? 폐쇄형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이 폐쇄형 질문에 대한 장점을 본다면 일단 대화를 짧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이끌어서 상담 시간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단축시켜서 대기하는 고객이 많을 때 그거를 신속하게 여러 고객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장점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당연히 단점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단점은 뭐냐? 어떤 고객의 동의라든지 또는 고객의 동의나 확신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또 오로지 폐쇄형은 yes 아니면 no 이러한 예 또는 아니오의 어떤 단답형으로만 진행이 나오면 다음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끊어버리니까 어떤 질문 내용이 상담 내용이 딱딱 끊긴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 폐쇄형에 대한 의의와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좀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 거를 본다면 이제 개방형이 나왔네요, 여러분. 자, 개방형 질문의 특징을 어떤 정의를 본다면 자, 요거는 영업사원이 선택한 화제나 고객의 관심사에 대해서 요거죠, 여러분. 고객이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으로서 좀 더 긴 대답이죠. 폐쇄형은 아까 보았던 폐쇄형은 짧고 간결한 대답을 요구할 때라면 개방형은 뭐죠, 여러분? 좀 더 긴 대답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쓰이는 질문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yes, no는 아까 폐쇄형이라면 여기는 무엇을, 왜, 어떻게 등의 이러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
그래서 이게 특징이죠. 고객이 스스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그러면 바로 개방형 질문이다. 자, 그러면 이때에 이 개방형 질문의 장점을 살펴본다면 때에 따라서는 폐쇄형 질문을 적절하게 배합함으로써 폐쇄형 질문과 적절하게 배합을 함으로써 어떤 문의를 통한 니즈의 파악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장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개방형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다면 잘못하면 꼬치꼬치 캐묻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뭘 원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질문 어떤 태도가 잘못하면 상당히 고객한테 꼬치꼬치 캐묻는 느낌을